다음 주제는 최종 명칭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결국 저 설왕설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로 확정이 됐죠. 네. 원래는 이제 저 대전시에 486억 원을 한화가 지불하고 명명권, 네밍라이트와 사용권을 25년 동안 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화그룹에서는 한화생명 볼파크로 가려고 했는데 지역 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고려해서 이미 공개돼 있었던 그러니까 한화생명 볼파크 앞에 대전을 붙이기로 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뭐 하나가 사실 우기면 이거는 뭐 그냥 뭐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제 하나가 좀 약간 좀 이제 한 발 물러섰다.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보여져요. 애초에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에서 만약에 명명권을 드린다. 하지만 대전이라는 이 글자 두 글자는 무조건 넣어달라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네, 계약하는 과정에서 좋다. 우리가 486억에 이거 그러면 받겠다. 그 대신 대전은 넣어달라. 혹은 타 지역 명칭은 절대 넣지 말아달라. 그렇죠. 이런 계약을 하는 계약 때. 과정에서 이런 세부 사항을 딱 해가지고 계약을 맞췄으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그냥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로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야구장 다 짓고 막 이제 마케팅 시작하려고 하는데 간판 달고 있는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러면은 하나 구단 입장에서도 좀 난처하죠, 사실. 그렇죠. 사실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명명권을 팔아놓고 대전을 넣어라. 결국 시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론몰이해서 결국 이제 대전을 넣기로 했어요. 사실은 그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또 구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구장을 써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이 을의 입장이란 말이죠. 돈 주고 을 입장. 이거 되게 어불성설입니다. 어쩌면 임대계약서를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임대계약서 사항을, 내용을. 계약을 2년 전에 다 체결해 놓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결국 이제 명명권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 흔히 이제 네이밍 라이트인데 뭐 사실 우리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을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시티즌스 뱅크 파크, 시티즌스 뱅크 파크 죄송합니다. 발음이 붙여서 론디포 파크, 그래 여기는 이제 그냥 리글리 필드. 어딘지 아세요? 앞에 붙어요? 시카고 리글리 필드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붙는 게 맞는 거거든 사실은. 맞아요. 명명권을 줬으면 뭐 예를 들어 시티즌스 뱅크면 그 시티즌스 뱅크라는 데서 명명권을 샀으면 그 앞에 필라델피아 안 붙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 팀의 앞에 붙긴 하겠죠.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필라델피아가 강제하는 게 아니고 그 팀이 그렇게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명권에 대한 부분을 저는 굉장히 대전시에서 좀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 필요했으면은 계약할 때 이걸 차 넣고 가야 된다라고 했으면 됐던 거예요. 그거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대전이 붙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프로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긴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시 입장을 이제 많이 들어보거든요. 새로운 구장을 특히 지을 때 그럴 때 들어보는데 제가 취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힘든 점은 뭐냐면요.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공무원의 그 위치가 체육 담당 공무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시설 담당자가 사실 그리고 지금 또 화두가 되는 게 잠실 동구장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마이스 사업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한 분이 이제 이거를 꾸준히 맡아가지고 히스토리를 알고 이런 진행 사항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 담당자분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새로 이제 인수인계 받아서 딱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아직 인수인계가 안 끝났다. 잘 모른다. 그런데 뭐 한 달 뒤에 결정이 돼야 되고 이 동구장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전시도 이런 과정이 있던 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처음에 계약했을 때 담당자분이 계속 하셨으면은 그렇죠. 이거 놓쳤다 빨리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야구장 올라가고 있다 이거 명명권 이거 다시 하나랑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냥 저는 뭐 이렇게 표현 졸속 행정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구장 하나 지어져 그래 지어주면 당연히 대전 넣겠지. 원래 대전 야구장이었으니까. 원래 대전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명명권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 아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뛰고 있는 그 구장 이름이 예전에 AT&T 파크, AT&T에 팔았던 거고 지금은 오라클에다 팔았기 때문에 오라클 파크예요. 근데 이걸 갑자기 샌프란시스코 넣어줘 시에서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전시가 놓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다른 이제 구장 얘기하면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대구 삼성 라이온즈 그렇죠. 파크, 창원 NC 파크 다 구장을 만들 때, 구장을 건설할 때 그때부터 시와 구단이 그렇게 하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예, 꼭 광주를 넣어달라, 꼭 대구를 넣어달라, 꼭 창원을 넣어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 이름이 만들어진 거지. 지금 대전 신구장처럼 구장 다 짓고 있는데 갑자기 광주 넣어, 대구 넣어, 창원 넣어 이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예, 그 새로운 구장을 건립하고 맞아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찍이 이 부분을 합의를 했었어요. 해놨어요. 해놓고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우리 저 지금 간판 올라가 네, 있는 오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오늘 간판이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 전에 이 그림을 봤는데 아니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잘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거면 명명권 팔지 말았어야죠. 아 그렇죠. 지금 이게 명명권이 금액이 거의 한두 푼도 아니고 486억입니다. 이게 시에서 이런 480억 규모의 수익을 올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딱 간판이 들어갔어요. 제 느낌은 대전 뛰었잖아요. 네, 그만큼 스페이스바. 대전과 하나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오, 저 스페이스바만큼. 아, 거인TV님이 신구장 명명권 갖고 이야기하는 게 부럽다고. 부산은 저게 안 되고 있으니까. 네, 부산시도 뭐 언젠가는 되겠죠. 새로운 야구장이. 부산은 저게 안 되고 비웃는 있으니까. 거 아닙니다. 근데 부산도 비웃는 거 아닙니다. 부산도 좀 뭐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될 거잖아요. 부산도 새로운 구장이 그때 정말 이렇게 지금 경우처럼 나중에 갑자기 야구장 다 지었는데 왜 부산 넣지 않았니 하지 말고 이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협약 과정에서 서로 이제 뭐 분명 롯데도 지원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롯데가 뭐 명명권을 만약에 사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가 허용이 됐는지 그렇죠. 이 부분도 확실하게 계약을 하는데 앞서서 다 정리가 된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부산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대전은 이미 한번 놓쳤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 일로 계기로 이제 다음번부터 이런 상황이 나오면 분명히 이제 이 명명권이나 계약서에 이 지역 이름 갖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럼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절대 명명권 안 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스포츠 마케팅을 한 20년 후퇴시킨 거예요. 계약을 누가 다 사겠어요? 했는데. 앞에 대전이 먼저 붙고 우리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 절대 안 삽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한번 재고가 들어가는 상황이긴 해요. 말 나온 김에 부산 얘기 잠깐만 드리자면 11월 달에 개방형 사직구장을 건립하기로 일단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부산도. 예산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려 지금 다른 그 시도에서 야구장 짓겠다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그 혹연 총재가 그 작년엔가도 한번 NC 관련해서 연고지 이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그런 뭐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결국에는 라스베가스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클랜드 쪽에서 새로운 구장이 필요한데 지어주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지금이야 그렇지만 1990년대 후반 이때 오클랜드는 굉장한 팀이었거든요. 강팀이었거든요. 강팀이었죠. 그 베이 에리어를 대표하는 팀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도 있지만 오클랜드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구장 안 지어주고 이러니까 안 된다.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크라멘토에서 좀 하다가 간다. 이렇게 지금 강수를 둬가지고 그게 지금 됐잖아요. 그 이야기도 벌써 한 10년이 됐어요. 우리 떠난다가 10년 됐어요. 안 지어주면 떠난다. 지어줘라. 지어주면 우리 안 떠날게. 이걸 한 10년 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라스베가스로 간 겁니다. 근데 KBO 리그에서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여기님도 시장 공약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시장 말고 전임 시장들 중에 선거공약에
사직구장 새로 짓겠다는, 야구장 새로 짓겠다는 공약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 있었어요. 네. 지금 근래 부산시장 선거에 나오셨던 다 있었어요. 한 5명 정도까지는 제 기억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네, 한 2005년도부터 그랬대요. 네. 2005년도면 지금 20년이에요. 그럼요. 20년 네. 동안 계속 공약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직구장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야구장 짓는 게 저는 되게 이 지자체들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시설 좋은 시설이 있는 야구장이 평평 놀고 있으면 글쎄 구단들 고민 안 할까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되게 하여튼 잘 해결이 됐다고는 믿지만 여러모로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아쉬운 결정입니다. 네. 너무 진지한 얘기를 했고 좀 재밌는 얘기도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기 신구장에 궁금해요. 대해서 그러니까 신구장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 오늘 이제 뭐 명칭이 확정이 되면서 그 사진이 나왔어요. 네. 이제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의 이제 설계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지 사진이 나왔는데 뭐 멋있습니다, 굉장히. 네. 신구장 되게 멋있는데 딱 보면은 그 사진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 사진 보면은 이제 그 약간 정문 느낌이 삼루부터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삼루로? 야구장이 딱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바로 삼루가 보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큰 길이 지금 그 왼쪽, 그러니까 전광판 뒤쪽이 큰 길이에요. 원래 그리고 저기 오른쪽 보면은 약간 그 정문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 오늘 그 발표한 이미지 파일을 보면은 야구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저쪽으로 이제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삼루 쪽으로. 그래서 삼루가 정문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정문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메인홀은 삼루가 아니래요. 홈 방향에 메인홀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물론 저기로 들어가도 된대요. 저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 팬이라고 가정했을 때 3루 쪽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1루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있는데 일단 메인홀은 홈 방향에 있고 메인홀에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이제 창원 NC파크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라운드를 판 겁니다. 아래로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아래로 야구장이 보입니다. 그렇죠. 요새 야구장 트렌드예요. 맞아요. 창원 NC파크 가보신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맞아요. 가면은 야구장에 가면요 이렇게 아래로 쫙 그라운드가 펼쳐져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야구장 가면은 계단들 올라가면 그렇죠.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라운드가 쫙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신구장의 가장 큰 장점 특징 중 하나는 이 메인홀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그 이미지 파일을 이제 하나가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진짜 멋있는 부분이 딱 메인홀에 들어가죠.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딱 나와요. 에스컬레이터가 나오고 에스컬레이터 옆으로 가면 이제 그라운드가 딱 보이는 거예요. 1층 좌석을 구매하신 분은 그냥 그라운드 쪽으로 가면 되고 2층 좌석을 구매하신 분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옆에 거대한 구장 용품샵이 있대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뉴욕 매치 홈구장인 시티필드가 그래요. 시티필드가 약간 로텐도울처럼 이렇게 돼 있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이 사이에 구단 역사가 빽하게 있어요. 특히 그 제키 로빈슨에 대한 이 레가시를 뉴욕 매치가 가져가면서 제키 로빈슨에 대한 이런 문구나 그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뭐 뉴욕 매치 명예전당 홍익된 선수도 막 쭉 있는데 쫙 레가시가 딱 기록돼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면은 그라운드가 싹 보이는데 이 모습이 되게 장관입니다. 시티필드에 있어서.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새로운 구장도 본따서 이런 구성을 했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전 이제 새로 신구장 가시는 분들 메인홀 꼭 거쳐가세요. 장관이 나올 겁니다. 진짜 멋있는 장면은 그 흔히 우리가 야구장에 갔을 때 가장 기분 좋아지는 그 순간이 딱 들어가서 그라운드가 쫙 보일 때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쫙 보이는 거 또 느낌이 달라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막 분명 하나도 멋있게 꾸며놓을 거예요. 뭐 영구 결반된 선수들 하나가 우승했을 때 그런 역사 사진들을 아마도 배치해놓을 것 같은데 이런 역사들을 뒤로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가지고 현재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내가 지금 마주하는 이 경기가 또 어느 시점에서 또 역사에 남을 그런 한 경기 한 장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저는 일단 지금 하나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이제 3월부터 새로운 구장에서 하는데 시범 경기부터 꼭 거쳐가야 될 코스가 이 메인 홀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라운드도 보시고 또 새로운 유니폼 또 발매했더라고요 하나가. 구단 용품샵에 또 거대하게 있대요. 거기도 방문하시고 좀 일찍 가셔서 예, 새로운 구장 딱 가시면 일찍 가셔서 좀 여유 있게 구경 쫙 하시고 야구 관람도 하시고 그럼요.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볼거리가 돼야 됩니다. 네, 볼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같은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 엄청나게 주목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쫙 찍어서 이렇게 네. 뭐 인스타 이런 데 올리면 근데 인스타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따로 인피니티 있어요? 풀이 있습니다. 아, 풀이 있죠. 풀. 예. 저 라이트 뒤에. 네. 그렇죠. 3루 쪽에 네, 우익수 뒤쪽으로. 네. 인피니티 아니 풀이 근데 있습니다. 인피니티 풀이 개장하는 3월엔 좀 춥지 않을까요? 제가 물어봤는데 말이죠. 그래서 시범경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치. 그래도 정규 시즌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추울 텐데. 아니 약간 4월에. 온수 해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자쿠지식으로 해가지고 온수는 인피니티 괜찮- 네, 온수는 괜찮지 뜨거운 않을까요? 물로 계속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하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소셜 미디어 시대에 그렇죠. 딱 차기 시즌 찍어서. 열리죠. 네. 그러면 딱 찍어서 다 왔습니다. 올리면. 브이로그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제가 딱 찍어서 여기 올리면. 인피니티 풀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딱 입수해서 사진 찍고 네. 이게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아요. 내년에 크보 오프너 아니 지금 댓글에 6만 되면 제가 풀에 왜제 수영 원하세요? 또 수영 비키니? 공급이에요. 수영 비키니, 공급. 비키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인플루언서들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럼 많이 갈 것 같네요. 체험기 막 이러면서 나오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구단이 이 지금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를 기획하면서 했던 궁극적인 지점은 이거예요. 야구장이 야구장 이상의 공간이 될 수 그럼요. 있는 것을 네. 우리가 보여주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왔고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인피니티 풀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거는 KBO 리그 야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얼마나 그러면 이 새로운 야구장에 맛집이 많이 들어섭니까? 맛집. 이게 중요해요. 맛집 이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야구하면 또 치맥이고 뭐 네, 여러 가지가 그럼요. 있잖아요. 맛있는 네. 거 많이 들어가야 돼요. 네. 대전에 특히 유명한 네, 업체가 있잖아요. 네. 네.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식음료점 선정은 마쳤다고 합니다. 끝났어요? 네. 아예? 그거 지금 끝났군요. 계약이 지금 진행 중이래요. 어디가 들어올지는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트렌드에 맞는 식음료점이 들어간다. 제가 한 업체 듣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실 겁니다. 지금 계약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밝힐 수가 없어요. 네. 미리 알려지면 안 돼요. 네. 그렇고 근데 그 저 지역을 대표하는 빵집은 들어가요? 거기는 아닙니다. 성심당 달라. 네. 성심당 안 들어간답니다. 네. 들어간답니다. 성심당은 다른 건 네. 없어도 그거만 있었어도 되는데 네. 성심당이 안 들어간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대전 지역 업체들이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 좋아하시고 좀 뭐 트렌드에 맞는 그런 식음료 업체들이 야구장에 들어가는 게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야구를 볼 수 있다. 슬로우킹님 한화를 대표하는 햄버거집 5명 그거 얘기하는 거죠? 5명의 남자들. 네. 5명의 그것도 남자들. 들어오지 못한다고 네, 합니다. 5명의 남자들도 안 5명의 들어간다. 남자들. 제가 그래서 성심당과 그 5명의 남자들을 네. 물어봤는데 둘 다 야구장 안에는 그러니까 각자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다들 그 두 개만 원한 것 같은데 실망이 왜 이렇게 다들 근데 요즘에 진짜 좀 핫한 있어요. 식음료 업체 있는데 거기 들어갑니다. 핫한. 꽤 핫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 애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아이들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가족 단위로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를 찾게 되면은 가족 단위로 참 놀러 가기 좋을 만한 잉크 커피겠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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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가이스 맞아요. 파이브가이스 얘기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파이브가이스는 관리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좀 파이브 가이즈가 근처에 좀 이렇게 구비가 돼 있으면은 매장이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중에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이거는. 네. 네. 하지만 그래도 좀 최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가니까 지금 계약 진행 중이라서 지금 이거는 발표를 제가 맞아요. 못하는 건데 계약이 확정되면은 또 네. 발표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먹는 거 이 팬들이 엄청 기대하고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순환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저는 수원 KT 위즈파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보육만두와 진미통닭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수원 왕갈비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수원 그냥 왕갈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왕갈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수원 KT 위즈파크 가서 유명했죠. 아니 이렇게 맛있는 만두가 있네, 이렇게 맛있는 치킨이 있네를 알게 됐거든요. 이거는 분명 윈윈 효과가 나옵니다. 네, 홍보 효과가 됩니다. 어주명 팀장 오문창 순대국밥을 어떻게 알지? 저 사람 먹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저 유명한 집이거든요. 아니 근데 지역 맛거리, 그러니까 먹거리도 네. 그 알릴 수 있고. 요즘에는 원정 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대전에서만 유명했는데 원정 팬들이 막 와가지고 맛있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대전 업체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뭐 서울에도 생겨날 수 있는 거고. 보육만두 아마 서울에 있을걸요? 그런가요? 예, 저 본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래서 뭐 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도시. 잘못한 건, 그러니까 잘못했다기보단 생각이 짧은 건 그거예요. 지금 대전시만 놓고 보면 거기가 예전 동구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거의 30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야구장 주변 사실. 근데 야구장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거의 유동인구가 거의 2배, 3배,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맞아요. 거기 지역경, 그 길 건너면 맥도날드 햄버거집이 딱 있거든요. 하나 있죠. 네. 거기 생각도 할 수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야구장 때문에 그 앞에 그 식당들도 생기고 뭐 다양한 그 음식점들도 생기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역 경제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정말 그 명명권 이상의 그 수익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네요. 보육만두가 사직에도 생겼다고. 그래요? 제가 서울에서도 봤거든요. 보육만두를. 야구계로 다 진출하는 그러니까 만두집이 이게 됐네요. 저는 선순환 효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정 팬들이 가서 맛있다 보육만두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퍼지는 거거든요. 제가 뭐 돈은 없지만 제가 만약 돈이 있다면 저 서울 저 분점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안 내주겠어요? 맞아요. 관리만 잘 된다면. 하여튼 야구장이 또 먹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홍보됩니다. 전국으로. 먹거리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제가 지금은 이제 저 오라클 파크가 됐는데 예전에 AT&T 파크에서 샌프란시스코 경기를 중계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 저희 PD가 우리가 나갔다 올 시간,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서 햄버거를 사갖고 들어오다 걸렸어요. 출입 불가. 밖에서 거기는 밖에서 사 먹는 게 사갖고 들어오는 게 안 돼요. 안에서 있는 거를 안에서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당시 AT&T 파크가 그 코카콜라만 그죠. 메인 그러니까 음료였어요. 자익스 뒤에. 네. 그 엄청 큰 병 그쵸, 있죠. 이거 있잖아요. 네. 글러브도 있고. 근데 저희 PD가 뭐 알아서 왔겠어요. 펩시 협찬인 콜라를 갖고 와갖고 다 뺏겨서 결국은 경기 끝난 다음에 찾아가라 그래서 12시에 그걸 받아들었는데 어떻게 먹어 식어갖고 다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또 찾아가라고는 하는군요. 네. 아니 버리진 못하니까 대신 안에서는 먹을 수 없대. 이게 코카콜라가 메인 그 음료인 그 구장에서 펩시를 마실 수가 없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거기는 이제 명확한 거죠. 그거 돈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자리가 또 이제 외야에 크게 걸려 있어요. 코카콜라 이게. 안 되는 것만 사갖고 온 거라고. 외부 음식 안 돼. 펩시콜라 안 되는 안 되는 것만 사갖고 왔어. 몰랐던 거지. 밥 먹인다고 허구현 의원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왔는데 다 뺏겼죠. 총재님이랑. 네, 그래서 다 저희 PD가 난리가 비싼 고짠내 햄버거를 한 3배 정도 비싼 햄버거를 사다가 공수를 했죠. 상상하고 싶잖아요. 난리가 났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확실한 거예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에서 돈 냈다. 그럼 이 구장 내에서는 코카콜라 음료만 먹어. 팔기도 코카콜라만 파는 거고요.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오늘 뭐 발표된 내용 중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3월 6일 날 개장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3월 6일이요? 네. 이 새로운 이제 대전 야구장 개장식. 야구장 개장식. 야구장 개장식을 3월 6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그거예요. 캠프 마무리되고 이제 다 목요일이네요. 선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점인데 이 행사는 일단 대전시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고요. 아마 추후에 또 그 보통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 슬로건 발표하면서 또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구단에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새로운
대전에 이제 하나의 구장, 그렇죠.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의 시작점은 3월 6일날 네. 개장식에서 개장식. 열린다,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구단에서 준비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에서 이건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이제 주관을 하고요, 주최를 하고요. 아마 또 머지않아서 또 시범 경기 하기 전에 혹은 시범 경기 끝나고 있겠죠? 나서 또 하나 구단 주최로 뭔가를 할 것 같아요. 뭐 개막전에 맞춰서 그건 정규리그 개막전에 네. 맞춰서 아마 하나 쪽에서는 준비를 하겠네요. 개막전 언제예요? 홈 개막전? 20 이미 발표 났잖아요. 네. 원정에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하나가. 원정에서 먼저 시작하고 아마 기아랑 개막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분당 타이거즈님이 그래서 볼파크 첫 홈 경기가 이제 기아랑 맞아요. 하나와 하나와 기아랑 경기입니다. 하는데 네. 이제 뭐 유현진 대 양현종 대결이냐 대박 터지겠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떨까요? 김용문 감독이야. 홈 개막전에 네. 유현진을 씁니까? 원정에서 씁니까? 시즌 개막전에 씁니까? 근데 이게요, 지금 이제 일정이 예전처럼 뭐 예를 들면 주말에 하고 주중에 홈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연전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 하나는 그러네. 3월 20일 개막전 수원에서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토일 KT 수원 경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 화수목을 잠실에서 LG랑 해요. 원정이네. 네, 그런 그럼 다음에 의미가 이제 없네. 다음 주말 그렇죠, 금요일 날 그렇죠. 이제 신구장 첫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3월 28일 날. 화요일 날. 금요일 날. 금요일 네, 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일주일 28일 주말 금요일. 주중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선발 나오는 투수가. 그럴 수 있죠. 아니면 토요일 날 뭐 여러 가지가 네. 가능하죠. 그래서 로테이션대로라면은 일요일 날 나오는 투수 혹은 토요일 날 나오는 투수. 이 정도면 그냥 유현진 선수에 맞춰서 지금 일정을 좀 짜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상징적으로. 네. 상징적으로. 아마도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한 번 등판을 하고 원정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그리고 다음에 이제 네, 여기에 맞춰서. 신구장 첫 경기에 맞춰서 네. 딱 그게 3월 28일입니다. 3월 28일 신구장에서 하나와 기아의 경기가 열리는데 야, 대박이겠네. 이거.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진짜 기아가 토요일, 일요일 날 하루는 무조건 지상파다. 네. 일요일 날 지상파다. 네. 네. 금요일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지상파. 토요일, 일요일 지상파 네.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 2시 경기. 엠스풀은 안 갈걸요? 금요일 날 한 게임하러? 네, 그 최근호님이 딱 말씀하신 그 로테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22일 수원에서 개막전 그렇죠. 류현진 선수가 나오고 의미 있다. 28일 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첫 경기에 또 류현진 선수가 그렇죠. 나오면은 딱 이 로테이션이 맞는. 예, 그래서 만약에 기아가 양현종 선수를 또 맞춘다. 와 이러면은 네. 네, 기아가 지금 관건이네요. 하나는 네. 무조건 어떻게든 저는 아마, 유현진 선수 예, 이제 유현진은 로테이션을 맞추죠. 맞출 것 그러니까 같은데. 보통 이제 감독 투수 코치가 캠프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 짜놓긴 해요. 물론 이 짜놓고 이제 변경을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아마도 지금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투수 코치는 이렇게 짜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개막전 류현진, 28일 또 전화해볼까요? 류현진.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또 류현진 선수한테 주겠죠. 스케줄을. 지금 우리가 오케이. 스케줄 이렇게 짰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캠프 훈련을 하자 해가지고 그 뒤에 뭐 불펜 피칭, 실전 등판 이런 거를 다 역순으로 딱 그렇죠. 계획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네, 빨리 광클. 광클. 아직은 안 열렸나요? 언제쯤 열려요? 보통 한 열흘? 아직 한참 남지 않았나요? 3월 네. 이제 중순 되면. 개막전은 언제 열리나? 근데 지금 그 새 유니폼 그 프리오더를 받고 있거든요. 네. 프리오더. 네. 이 또한 오늘부터 열렸나 그랬을 거예요. 엄청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하나가 이번에 유니폼 신경 되게 많이 썼던 네, 썼던데. 하나는 좀 그런 네.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덴티티를 좀 유지한 채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하나 이글스 유니폼이네. 색깔도 유지를 했고 네. 그러니까 폰트가 좀 달라졌는데 그 폰트가 그 99년도 우승했을 때 그 폰트를 좀 맞아. 땄다고 이글스 해요. 여기 예, 이글스 예. 마크가. 예, 그래서 그냥 하나는 딱 누가 봐도 뭐야 하나 유니폼이다. 예,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 안에서 좀 잘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아, 티켓 일주일 전에 열린대요? 일주일 전에 이것도 조금 빨리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제가 그 우리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때 네. 저희가 크리스마스 동안 크브 오픈을 안 했잖아요. 네. 원래는 그 설 연휴 때 뭐 좀 가족들하고 여행을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열흘이 비어서 갑자기 그 일본 홋카이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지하철 딱 타자마자 앞에 뭐가 붙어있는 줄 알아요? 새 시즌. 립본햄 개막전 첫 게임부터 5게임 일정. 티켓 예매. 티켓 예매. 네. 지하철에 이게 붙어있더라고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물론 당연히 홈 개막전은 기아전이면 무조건 꽉 차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하나 이런, 기아전인데. 이런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프로야구는 티켓을 구할 수 있는 창구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네,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또 티켓 판매하는 그런 형식도 굉장히 다채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니어들을 위한 티켓을 편의점에서 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온라인에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 올드 야구 팬분들 이게 약간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하기 어려우면은 그냥 집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 그 안표 막기 위해서 그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2 그 뭐라 그럴까 마켓 재판매 약간 리셋.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서 표 구하기 워낙 어려우니까. 네. 네, 메이저리그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네, 이미 열려 있고 메이저리그는 딱 나와 있는 게 그 일정을 발표하죠. 그러면 일정 발표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시즌권을 팔아요. 그렇죠. 시즌권을 팔고 이 시즌권이 얼마나 팔려에 따라서 또 티켓을 풉니다. 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좀 미리 좀 살 수 있게끔 여러모로 좀 시즌권 판매를 그 전 시즌 막바지에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케줄은 굉장히 빨리빨리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되냐면 일정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빨리 나오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NFL이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NFL부터 나와요. 그러면 이제 NBA와 MLB가 거기에 피해서 딱 일정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NBA와 MLB도 서로 최대한 안 겹치게. 그렇죠. 빅 한 이벤트는 안 도시에서 두 개 스포츠 하지 않게. 네, 최대한 안 겹치게. 그래서 NFL이 최고니까 NFL이 먼저 딱 발표하면 뭐 어차피 일요일 날 딱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NBA랑 MLB가 피해가 가지고 한 시즌이 끝날 때쯤에 차기 시즌의 일정이 쫙 나오고 시즌권 판매가 이루어지고요. 너무 우리가 꿈 같은 얘기인가? 꿈 같은 얘기를 했나요? 할 수 있는데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티켓 통합이라도 빨리 통합 마케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통합 마케팅으로. 아니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가 티켓 구하기 어려웠지만 올해는 더 어려울 저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정말 사이성만 바라보는 안표로 인해서 이 티켓이 빠져가 버리고 맞아요. 정규 시즌에도 불구하고 막 티켓 가격이 안표 가격이 막 20만 원, 30만 원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리세 정책을 잘 마련해가지고 정말 공식적인 오피셜한 범위 안에서 티켓 가격의 원가의 2배 이상은 못 판다. 그렇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력? 법리적인 이득은 취할 수 있다. 그렇죠. 티켓 그런 부분이 티켓 홀더가 인정해 주는 하지만 2배까지 인상은 안 돼. 한 1.5배까지는 괜찮아. 그럼 너가 못 가면 시즌권 홀더야. 못 가면은 그러면은 뭐 정가에 팔아.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리셀 마켓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만큼 더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리셀 마켓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시즌권자가 모든 경기는 갈 수 그렇죠. 없으니까 그거는 시즌권자한테 좀 혜택을 주자. 네. 그러면 서로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거기에는 그걸 아마 관중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루 쪽에서 똑같이 들어오시나 보통 이제 삼루 쪽에서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면 이제 본부석 뒤쪽으로 지나가실 수 있는데 그쪽에 이제 구단의 연역이 쭉 나와요. 뭐 몇 년의 창단, 뭐 어떤 선수가 무슨 기록을 세웠고 송진우, 장정원 이렇게 쭉 해서 해놓는데. 그게 너무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몇 년에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팬이 정말 나는 여기 오니까 하나 이글스 팬이 돼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미지의 공간이 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박물관식으로 딱딱딱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예전에 저걸 봤지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라리 99년 우승했던 장면들 이렇게 해주고 사진 크게 해서 뭐 넣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좀 고민해서 좋은 구장인 만큼 팬들이 한화에 반할 수 있게끔 이글스에게 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간 배치와 구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메인인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여기서 보는 이 경기가 나중에 역사의 한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에 부풀 수 있는. 그러니까 딱 시티필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주위에 막 역사가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키 로빈슨의 그런 명언도 딱 새겨져 있고. 오늘 내가 보는 이 경기가 나중에 여기에 또 남길 수 있겠네. 남을 수 있겠네. 이런 좀 기대감이 부는데 아실 거예요. 야구 팬분들 딱 야구장 갔을 때 뽕이 있어요. 막 차오르는 게 있어요. 딱 그라운드 보이면서 그 순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하게 다가오거든요.
좀 그런 구장이 될 겁니다. 예, 하나가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렇죠. 또 마케팅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구자적인 입장에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잘할 거라고 봅니다. 리더스트롬님이 한화가 3루 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네, 대전 들어가면. 하나생명 이글스파크는 네. 이렇게 3루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네. 올라가서 이렇게 입장하게 가다 보면 됐거든요. 그 벽에 네. 이렇게 붙어 있죠. 횡단보도를 네. 건너면 3루 쪽부터 이제 그러니까요. 마주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후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 외야 쪽? 예전 구장에 그 문도 들어가는 게 있긴 있긴 한데 하죠. 예. 거의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눠서 갔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대전은. 예, 이게 작은 구장이라 그게 가능한데 아마 이제 이번 그 하나생명 볼파크 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는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